이리저리 마구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 그 양은 주전자 주둥이를 타고 찰랑찰랑 넘쳐 흐르는 노르스름한 막걸리.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우리네 가난한 서민들의 힘겨운 삶처럼 울퉁불퉁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에 담아서 다시 찌그러진 양은 막걸리 잔에 뿌옇게 따라 마시는 게 막걸리입니다. 벌컥벌컥 한 잔 들이키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은 고달픈 세상사를 잠시 잊게 해줍니다. 막걸리 안주는 대충 오이나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서 아작아작 씻고 있나라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엄마가 손수 만든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오늘은 서민들의 벗이었던 막걸리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의사입니다. 막걸리는 오래전부터 서민과 함께한 친근한 우리의 전통주입니다. 주 재료는 쌀과 누룩과 물입니다. 막걸리는 우리 민족이 1988년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가장 많이 마셨던 대중적인 술이라고 하는데요. 힘든 농사일을 할 때는 막걸리 없이는 일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한 잔씩 마셔가면서 일을 하면 힘이 덜 듭니다. 또 막걸리는 이름도 몇 가지 되더군요. 탁주, 탁배기, 탁발이, 백주, 회주, 현인, 대포, 왕대포, 모주 등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농주로 사용된 재료로는 누룩과 쌀이 중심이었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강원도에서는 옥수수로 술을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듭니다. 그때 저 살던 시골에서는 가정주부는 막걸리를 만들 줄 알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곡식이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보리쌀로 만들기도 하고 좁쌀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들은 술 이름 중에 놀라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술 이름을 듣고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술 이름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얘기하려니까 웃음이 나요. 바로 족껍데기 술인데요. 술병을 번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술이 정말 있는지 별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그분 말이 족껍데기 술이 독하다고 하면서 맛은 있는데 독하다 하더군요. 저보고 마셔봤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술은 구경도 못했다고 했더니 맛있다고 마셔보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그 족껍데기 술이 아마도 처음 나올 때였나 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족껍데기 하니까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좁쌀 껍데기로 만든 술도 아닌 것 같던데요. 쌀 대신 좁쌀을 쪄서 만든 탁주로 제주에서 먹던 것이 다른 지방으로 퍼진 거라고 하더군요. 지형적인 조건으로 벼농사가 힘든 제주에서 조와 보리가 주식이었으므로 좁쌀 막걸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에 좁쌀 막걸리가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좁쌀 껍데기로 만든 것도 아닌데 이름만 들으면 껍데기로 만든 술 같습니다. 족껍데기 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또 벌떡주라는 것도 있더군요. 무슨 약술인 것 같은데 벌떡주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더군요. 그러면 벌떡주란 무엇일까요? 벌떡주는요, 충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벌떡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벌판처럼 넓게 덕을 베풀고 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떡이 아니라 벌떡인 것입니다. 효능을 보면 벌떡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가시오가피, 구기자, 야관문, 상사자, 산자 등 15가지 한약재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립선과 방광에 좋다고 하는데요. 천연 안반수에 15가지 식품 추출물을 직접 달여서 만들었다고 하니 벌떡을 벌떡으로 살짝 바꾼 것 같습니다.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약 맛이 날 것 같습니다만 옛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품앗이라고 동네 분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막걸리를 만드셨는데요. 주로 모내기나 벼 타작할 때 막걸리가 빠지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술 빚는 솜씨는 어르신들이 다들 맛있다고 하시며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에서 술이 익어가면서 발효되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남짓 발효시켜서 고운 체에다가 걸러서 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노란 양은 주전자에 담아서 김치나 풋고추 안주로 하얀 사기 대접에다 한 대접씩 가득 따라서 어르신들은 단숨에 벌컥벌컥 마십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 대접을 단숨에 마시는 것도 신기하고 다 마시고 나면 대접 바닥에 남아있는 술을 땅바닥에다가 뿌리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맛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혼날 것 같아서 술을 내리고 남은 찌꺼기, 강원도 말로 술찌개미라고 합니다. 그것을 입에 물고 쪽쪽 빨아먹었더니 맛있더군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술 맛을 보게 됐던 거죠. 어른들은 일하시면 힘들 때나 허기 질 때나 막걸리 한 잔이면 해결되고 갈증도 해결되고 힘든 것을 잊으려고 막걸리를 마시는데, 술을 못 마시는 어르신들은 달달하게 해서 마시는 걸 제가 보고 말았네요. 사카린을 넣어서 마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무도 없을 때 사카린을 넣어서 마셔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하고 아주 놀랬습니다. 그냥 먹을 때도 맛있었는데 달콤하게 해서 먹었더니 죽이더군요. 어린 나이에 빈속에 막걸리를 숟갈로 퍼서 먹었더니 술이 취해서 잠이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골아떨어서 한잠을 잔 것 같은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졸리니까 잤나 보다 했겠죠. 어린 것이 술이 취해서 골아떨어졌는데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렇게 술 맛을, 막걸리 맛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만드신 쌀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쩌다 동동주도 만드셨는데 그건 더 맛있더군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기억엔 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마시는 거 불법이었습니다. 밀주라고 단속을 나오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일명 술조사꾼들입니다. 술조사 나왔대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뜬 겁니다. 그 술조사는 집집마다 들려서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집니다. 옛날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세상 같으면 영장도 없이 가정집을 그렇게 조사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은 집에서 만들어서 먹던 밀주가 있는지, 만들어 보관해 놓은 누룩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나오면 걸린 겁니다. 막걸리 얘기니까 침이 자꾸 넘어가요. 잡혀가기도 했고 벌금도 나오고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땔감이 나무였던 그 시절에 나무더미 뒤에다 감추면 그걸 술조사는 잘 찾더군요. 시골 사람들이 순진하고 단순해서 나무더미 뒤에다 잘 감춘다는 걸 술조사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술조사가 불시에 나오니까 한 사람이 알면 술조사 몰래 동네 한복판 신장로길을 걸어가면서 술조사 나왔다! 술조사 나왔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다들 알아듣고 사람들은 난리가 한바탕 납니다. 누룩을 감추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군요. 어떤 날은 술조사가 술조사 나왔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조사해봐야 다들 감췄을 때니까 그냥 가더군요. 우리 큰엄마는 막걸리 매니아였습니다. 우리 집에 평상시에는 발걸음도 안 하시다가 엄마가 막걸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아침마다 이른 시간에 막걸리 마시러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다가 막걸리가 바닥이 나면 발걸음을 뚝 끊으시더군요. 그런데 막걸리가 몸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그래도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신다면 몸에 좋을 거는 없습니다. 막걸리 효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모군이 유기산, 유기당, 유리, 아미노산이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변비 예방에 좋답니다. 막걸리에 함유되는 식이섬유와 유산균, 활성 효모가 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 축적 억제와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트립토판, 메티오닌 성분이 체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 준답니다. 네 번째는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는데요. 막걸리에 적당량의 알코올과 유기산, 아미노산, 메티오닌, 비타민 B 등이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있게, 특히 멜라닌 색소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밝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간 기능 개선에 좋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 부유물 시료로 연구한 결과 고혈압 예방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혈관 질환 개선에 좋다고 하는데요. 막걸리 지개미 발효층의 고혈압 유발 효소를 저지하는 물질이 함유돼 80%의 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적당히 마셔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암 예방 개선에 효과가 있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다음과 같은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데요. 스칼렌이란 성분이 항산화, 항암, 노화 방지, 그리고 피네졸이라는 성분이 암세포를 사멸하고요. 또 베타시트로스테롤 성분이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아도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거라는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적당히 마셔야겠죠. 그러면 적당히는 얼만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는 사람마다 건강 상태, 체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술을 아예 못 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당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양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추운 겨울에는 화롯불에 막걸리를 따끈하게 데워서 드시더군요.
날씨에 따라 여름에는 얼음 막걸리,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리 전통술 막걸리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 오늘 밤에는 막걸리 한잔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